아이의 말문이 트이지 않아 걱정인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말을 안 하지? 어떻게 해야 말을 할까? 하지만 아이의 언어는 단순히 말을 시킨다고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처럼 재미있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언어 발달이 느리거나 말이 늦은 아이의 말문을 트이게 돕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모양 맞추기 놀이와 단어 따라하기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접근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언어 자극의 시작점이 됩니다. 퍼즐이나 블록, 간단한 모양 맞추기 놀잇감을 활용하면서 이건 강아지야, 이건 나비야, 이건 동그라미야 하고 계속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단어를 하나씩 쌓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소리라도 냈다면 그건 언어 시작에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라고 소리를 냈다면 그래, 강아지야 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해 주세요. 이처럼 한 단어가 두 단어로, 단어가 문장으로 조금씩 자라납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자주 반복해 주는 것이 피로를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책 읽기와 혼잣말 내레이션입니다. 밤마다 아이와 책을 읽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언어 발달에 있어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 묻고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와, 이렇게 됐네. 엄마 혼잣말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혼잣말은 아이에게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모델이 되어줍니다. 오늘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식당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라면 그때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질문을 건네보세요. 아이의 반응이 없더라도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니까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하며 이어가면 아이도 언젠가 마음속 생각을 말로 꺼내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상 단어 반복하기입니다. 이건 부모님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 졸리다, 추워, 아빠 오셨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자주 들리는 단어일수록 아이의 머릿속에 쉽게 저장되고 빠르게 표현됩니다. 아직 말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맞춰 같은 표현을 계속 들려주면 점점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연결하게 됩니다. 새로운 단어는 익숙한 문장에 살짝 끼워 넣는 방식이 좋습니다. 맛있다 대신 새콤하다, 무섭다 대신 깜짝 놀랐다처럼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스마트폰에 노출됩니다. 빠른 영상과 화면 전환은 언어 자극보다는 시각 자극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언어 발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2살 이전에는 되도록 화면을 보여주지 않고 그 이후라도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부모와 함께 시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아이가 있다면 강제로 빼앗기보다는 시간 제한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5분, 그 다음엔 30분 조금씩 늘려가면 아이도 점차 스스로 조절하는 습관을 익히게 됩니다. 화면 대신 책이나 블록, 간단한 놀잇감을 눈에 띄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활동으로 전환이 쉬워집니다. 5번째는 역할놀이와 전화놀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 함께 놀이해보세요. 경찰놀이, 병원놀이, 소방관 놀이처럼 역할이 분명한 상황은 아이가 몰입하기 좋고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이 늘어납니다. 부모가 환자 역할을 하며 머리가 아파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주사 좀 맞고 싶어요. 하고 표현해보세요. 풍부한 말과 표정을 통해 아이도 따라 말하게 되고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화놀이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대 얼굴을 보지 않고 말로만 상황을 전달해야 하니 말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더 잘 발달합니다. 놀이가 끝난 뒤 오늘 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은 말뿐 아니라 이해력과 기억력까지 함께 자극해줍니다. 이 5가지 방법 외에도 아이와의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아이가 바나나를 보고 바하고 말하면
바로 반응해 주는 겁니다. 바나나 먹고 싶구나 하고 문장을 확장해 주세요. 이건 확장과 반영이라는 기법으로 언어 치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아이가 바라보는 사물에 부모도 함께 시선을 맞추고 그 이름을 말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며 언어를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단어가 익혀집니다. 질문을 했을 때는 서두르지 말고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 시간 동안 아이는 말할 준비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과 몸짓, 그림을 함께 활용하면 더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림카드, 제스처, 실물 교구를 활용해 단어를 반복해보세요. 이처럼 감각을 함께 자극하는 방식은 언어를 보다 깊이 있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두 돌이 지나도 말하는 단어가 50개를 넘지 않거나 간단한 지시조차 따르지 못한다면, 언어 이해력이나 표현력 모두 또래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그리고 이런 상태가 6달 이상 이어진다면 지역 보건소나 병원, 언어치료센터에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태도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족 생활에 맞게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일 때마다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랍니다. 부모와 함께 웃고 놀았던 시간이 아이의 말과 마음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말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걸 부모님 스스로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